경찰은 왜 무리한 송치를 할까? 대한민국 1심 형사재판 무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1.06%. 왜 그럴까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사건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검찰과 법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행 수사사법 구조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경찰 간부로 있던 제가 경찰이 왜 혐의가 애매한 사건조차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성과 평가 구조를 조문과 통계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의 종결이기도 하지만 실적이기도 합니다. 24년 개선된 경찰청 치안성과평가 항목이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공개된 일선경찰서 치안성과평가 항목에는 검찰 송치 피의자 숫자가 정량지표로 반영되지만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은 지표에서 제외되거나 비중이 낮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송치는 점수가 붙고 불송치는 점수가 붙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첫째, 실적 압박에 따른 송치입니다. 시간만 조금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될 수 있거나 죄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지 다소 모호한 사건조차 실적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둘째, 기회비용 회피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개월을 쓰는 것보다 일단 송치해서 처리 건수에 포함시키는 쪽이 성과 등급을 올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축은 행정부담 회피와 방어적 송치 현상입니다. 송치 의견서와 불송치 결정서의 작성 난이도는 같은 사건이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송치는 기소 의견 요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반면 불송치는 판사에 준하는 심증으로 혐의가 없음을 완벽히 입증하는 상세한 결정서를 써야 됩니다. 문서 하나를 놓고 수사관이 부담해야 될 분량과 법리 검토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연히 혐의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송치가 수사관한테는 더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책임 전가 기제가 겹칩니다. 혐의 유무가 모호한 사건을 송치하면 이후 보안 수사와 법리 판단의 책임이 검사한테 이전됩니다. 수사관 개인에게는 송치가 가장 방어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의 신청 자동 송치 구조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검찰로 자동 송치됩니다.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의 태도상 이의 신청을 할 것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는 어차피 불송치해도 이의 신청으로 검찰로 갈 사건인데 힘들게 불송치 결정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불송치의 소극적인 태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개별 수사관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수사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아무리 의혹을 내더라도 승진 명부와 성과 등급이 송치 건수에 연동돼 있다면 조직 전체의 유인 구조는 송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축은 수사의 질 저하와 사법 비용 증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치가 움직입니다. 수사 기록의 완결성이 떨어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약 14%를 기록했습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숫자가 1심 무죄율 증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엄격히 걸러졌어야 될 사건이 실적을 위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빈도가 올라간 겁니다. 아니, 검사가 걸러냈으면 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검사 또한 모든 사건을 세세히 일일이 공들여서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송치 사건에는 관성이 붙어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송치 단계의 문제는 결국 재판 단계의 무죄율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맨 끝단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수사를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째,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로 끝내주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관 입장에서 애매하고 사소한 사안일 경우 불송치보다 송치가 더 편하면서도 자기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사관에게 불송치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주어야 수사관 입장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둘째,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관의 부담을 우리가 대신 덜어줘야 됩니다. 조사실에서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세요. 판례와 증거가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정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 의견서를 쓰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요. 잘못 쓰여진 의견서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써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수사나 재판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이 넣는 프롬프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AI로 나온 결과물들이 많이 미진합니다. AI도 법령이나 판례는 안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무나 제한된 정보에서 맥을 추단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고요. 따라서 상담만큼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한테 오시면 딱 객관적인 맥락에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의견서가 필요한 건지 여기서부터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